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분들이 화물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령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요즘 예. 신용불량자신 분들이 대표님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촬영을 많이 보셨나봐요. 보셨는데 전화가 하루에 10통 정도는 와요. 신용불량자분들께서.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못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드리는데 신용불량자분들도 영업용 화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유를 못 할 뿐이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차주하고 운전자 분리만 시키면 되는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 곤지암에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70대신 분이에요. 이분도 빚보증을 사가지고 파산했는데 그 사장님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다행히 화물 종사자 자격증은 신용불량자하고 상관없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자격증을 따셨더라고. 자격증을 따시고 사모님 앞으로 이제 서류를 다 꾸며가지고 오셔갖고 설명을 제가 드려서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사모님도 신용불량자가 등재만 안 됐지 그 상태로 온 거예요. 은행에서 빚을 끌어다 썼는데 빚을 끌어다 쓴 지가 한 20년이 됐나 봐요. 20년 됐는데 행정 조치가 안 하니까 끝난 줄 아신 거야. 근데 추심 회사에서 넘어가지고 10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연장을 해 놓은 거예요. 20년 그래 20년째 넘어왔는데 어제 오셔갖고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왔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이거 해서 넘어가면은 바로 압류가 돌아가서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드님이나 따님 있냐고 그랬더만 아드님은 안 계시고 따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앞으로도 가능하고 사위 앞으로도 가능하고 그 신랑분 형제들 형이나 동생 있으면 그분들로 가능하니까 그분을 다시 섭외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월요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따님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따님으로 가는데 이치는 간단해요. 따님은 차주가 되는 거예요. 따님은 차주가 되고 단순 운전자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아니요.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다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로 해서 일을 못 하기면 안 되니까 일은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본인 앞으로 차 소유를 안 된다는 거지. 얼마든지 동료분이나 자녀분 앞에 소유하고 본인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사업자는 따님 앞으로 만들어야 되죠. 사업자는 따님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따님 앞으로 했을 경우에 보험료 같은 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여자분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나요. 남자분보다. 그런데 누구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몇 세? 나이가 쉽게 말해 35세면 35세 이상 누구나. 누구나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거. 그 보험만 들어놓으면 다 가능해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전에도 이렇게 신용불량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화물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사갖고 가셨죠. 신랑이 신용불량자면 와이프 앞으로 해서 가능하고 와이프까지 신용불량이면 자녀들 그렇게 해서 지금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차량하고 사업자 소유가 다른 분으로 됐을 때도 이 인성콜이라든지 이런 콜 시스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정상적인 차인데 왜 못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화물일을 하셔가지고 뭐 제기하신 분들이 있나요? 전에 남동공단에서 PCB를 실어날리는 업체에서 다마스 차량을 가지고 다마스가 한 30대 정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물류회사인데 PCB만 실어날렸어요. 그리고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파산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부인 앞으로 차를 사고 허가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빚 다 갚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오면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가면서 그래요.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이제는 정리하고 개인 택시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PCB가 뭐예요? 컴퓨터 이제 부품 만드는 그
재료죠. 예. 신용불량자분들이 그 화물일을 주로 시작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뭐 이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취직은 이미 안 되잖아요. 네네. 취직하면은 4대 범인 적용돼서 봉급이 나가면 그 압류 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못 오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네.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 앞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고 내도 이래면 압류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거는 손을 못 대잖아요. 아무리 채권자들도. 그러니까 그 가능하신 거죠.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분들이 이 화물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운전은 직업이니까 운전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쉽게 말해서 부인 앞으로 했다면 부인이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죠.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신용불량자분들이 이 화물 일 하기에 또 좋은 점은 뭐예요? 빚의 구애를 안 받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은 직장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전부 다 압류가 들을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게 대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와이프 앞으로 들어간다든가 자녀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에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벌어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털리면 안 되잖아요. 예. 화물 일이 좀 요즘 물량이 좀 있습니까? 큰 물량은 없고 소형 차들은 그래도 좀 움직여요, 시장이. 1.5톤 미만 차량은 그래도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예. 최근에 주로 많이 상담하시는 신용불량자들의 상담건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차도 이제 본인이 아니죠. 이제 네. 다른 사람 명의를 갖고 있는데 그 차에다 영업용 번호판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사업자는 어떻게 만들면 소유권은 누구 앞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분은 차 소유도 안 되지. 영업용 번호판도 탈 수 없지. 그러니까 다 남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운전만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지장은 없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일은 해도 그 차량 명의나 사업자 명의는 전부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가 운전원의 형식을 취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단순히 운전자죠. 운전자. 예. 그럼 만약 신용불량자분이 오셔가지고 대표님과 상담을 하면 그 화물차 이렇게 한 대 빼가지고 가는데 수수료 같은 건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수수료 관계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2,700만 원짜리 티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입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에서 마진을 붙이는 거지 별도로 수수료는 받지 않아요. 예. 그 앞으로 많이 좀 상담해서 제기 좀 시켜 주십시오. 그게 저희 같은 사람 업자들이 할 일이죠. 예. 혹시 또 다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신용불량 상태라도 화물차 일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뭐 조금 명의만 다른 사람을 해놓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또 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신용불량인 상태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